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상가 개발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죠. 당시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유소는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에 위치해 있어 개발 가치가 높아 보였죠. 게다가 유류 판매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부지 위에 상가 건물을 올려 임대 수익을 노리기 시작했죠. 편의점, 카페, 세차장, 심지어 소규모 쇼핑몰까지 들어서는 곳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이런 복합주유소 상가에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분양 설명회마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던 시절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붐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유소 부지의 법적 제약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석유 저장 시설이 있는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안전 규제가 까다로웠죠.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가 변동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배럴당 30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2008년에는 14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가 오르자 사람들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주유소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상가 유동인구도 감소했습니다. 편의점과 카페 매출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경쟁 심화였습니다. 같은 지역의 비슷한 콘셉트의 주유소 상가가 너무 많이 들어선 것이죠. 결국 임대료를 낮춰도 입점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약속받았던 월 임대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분양 당시 제시된 수익률은 연 10% 이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공실이 이어지면서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주유소 상가 투자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죠. 투자금을 회수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급매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적 분쟁도 이어졌고 분양회사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결국 2000년대 중반의 주유소 상가 붐은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가 되었습니다. 유가 변동이라는 외부 변수가 상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건이죠.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만큼이나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제시 뒤에 숨은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2000년대 중반, 전국의 주유소들이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름만 넣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 상업시설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이었죠. 주유소 부지 위에 건물을 올리고 상가를 분양하는 개발붐이 불어닥쳤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유소 부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넓은 부지, 접근성 좋은 입지,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고 상가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들도 높은 분양가에 혹해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개발붐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양 오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름을 다룬 땅이었으니까요. 지하 저장 탱크에서 새어나온 기름이 토양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화 비용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분양가는 높게 책정했지만 실제 입주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주유소가 있던 자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2004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배럴당 30달러대였던 유가가 2008년에는 14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높은 유가는 소비자들의 주유소 방문 빈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주유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자 그 위에 지어진 상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래 주유소 고객들이 상가의 주요 소비층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빗나간 겁니다. 편의점, 세차장, 카페 등 입점한 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월세도 받지 못한 채 관리비만 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일부 상가는 분양률이 50%도 채우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며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주유소 부지 상가 투자는 당시 최악의 부동산 투자 사례로 꼽히게 됐습니다. 유가 변동은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 전체를 흔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높은 유가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유소 중심의 상권 구조가 무너지면서 주변 상가들도 동반 침체를 겪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의 주유소 상가들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몰락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상가를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양 오염 문제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주유소 부지 상가들이 빈 건물로 남아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는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만큼이나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유가라는 외부 변수가 상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주유소 상가 개발 붐의 실패는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화려한 개발 계획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가는 컸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물과 함께 주유소 부지 상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후 상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전국의 주유소 부지가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단순히 기름만 파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로 변모했죠. 주유소 부지 위에 상가 건물을 올리는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1층은 주유소로 운영하고 2층부터는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개발 방식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포장됐죠. 건설사들은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합개발을 제안하며 영업에 나섰습니다. 은행들도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쉽게 내주며 개발붐을 부채질했습니다. 많은 주유소 사장들이 빚을 내서 건물을 올리고 임대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급 과잉이 시작됐죠. 주요 도로변마다 주유소 상가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임대가 잘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준공 직후부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설상가상으로 2000년대 후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배럴당 $100를 넘어서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유소 매출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주유 고객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상가 건물의 유동인구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임대료를 낮춰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운영 수익과 임대 수익 모두 감소하면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많은 주유소 사장들이 건물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기는 상황에 내몰렸죠. 투자자들 역시 주유소 상가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지 못해 관리비만 내다가 결국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일이 흔했죠. 유가 변동은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상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에는 외곽 지역 상권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먼 거리 이동을 꺼리면서 도심 인근 상권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주유소 상가는 대부분 외곽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이런 변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상가 자체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유소 상가 개발 붐은 과도한 낙관론과 시장 분석 부족이 빚은 실패 사례가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죠. 이 시기의 교훈은 입지와 시장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투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변수인 유가 같은 요인이 상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습니다. 주유소 상가 투자 실패는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당시 지어진 주유소 상가 건물들이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과열된 개발붐과 무분별한 투자가 남긴 흔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와 수요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주유소 상가 개발붐의 흥망성쇠는 시장을 읽는 안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상가 개발 붐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수익성이 악화되자 부지 매각이 급증했던 시기였죠. 개발업자들은 주유소 부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변 입지에 주차장까지 갖춘 최적의 상권이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를 믿고 앞다투어 계약금을 내밀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유소가 철거되고 상가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준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유동인구가 실제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었죠. 주유소 시절에는 목적성 방문이 있었지만 상가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안정으로 주유소 업황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주유소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죠. 반면 새로 지어진 상가들은 공실률이 50%를 넘어서기 일쑤였습니다.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도 입점 문의조차 없는 건물들이 속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손실을 보게 됐죠. 급매로 내놓아도 분양가의 60%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며 전 재산을 날리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왜 이런 대규모 투자 실패가 발생했을까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개발업자들이 제시한 상권 분석 자료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습니다. 유동인구 조사는 주유소 운영 시절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많았죠. 둘째,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의 주유소 상가가 3곳 이상 들어서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셋째,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소규모 상가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죠. 넷째, 유가 변동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타이밍을 완전히 잘못 잡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주유소 수익성이 회복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주유소를 상가로 바꾼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을 여러 가지 남겼습니다. 첫째,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만 믿지 말고 독자적인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업종 전환 개발은 기존 용도의 장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거시경제 변수와 산업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변에 유사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해야 하죠. 주유소 상가 투자 열풍은 2000년대 후반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의 투자 실패는 형태만 바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달콤한 수익률 전망보다 냉혹한 현실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유소 상가 개발 붐과 투자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